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 민수에 대한 이야기다. 민수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넘치는 아이였다. 여름방학 동안 민수는 혼자서 동네의 다양한 곳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경고하곤 했다. 그곳은 수십 년간 버려진 채로 남아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당연히 민수의 호기심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커졌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험 중에 폐가 근처를 지나게 된 민수는 그 집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말렸지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냥 엿보고 나오면 돼. 무서워할 거 없어. 라며 홀로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담장을 타고 넘어가 집 앞에 섰다. 낡아 빠진 나무 문은 부서질 듯 삐걱거렸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민수는 결심을 굳히고 문을 밀어보았다. 예상치 못한 쉽사리 문이 열리면서 민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폐가 안은 일반적인 버려진 집과 다르지 않았다. 곳곳에 거미줄이 엉켜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그의 귀에는 점점 더 명확하게 들리는 속삭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 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당연히 누구도 없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민수는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커버에는 누군가 급하게 긁어쓴 듯한 글씨로 절대 읽지 말 것이라고 써 있었다. 민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일기를 펼쳤다. 일기장은 이 집에 살았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이곳으로 이사온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되었고 특히 딸아이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방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이라 여겼지만 가족들은 점점 그 현상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가족들은 불길한 사고로 모두 이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일기장을 덮으려는 순간 민수는 갑자기 머리카락이 쭉 뼈서는 느낌을 경험했다. 방 한 구석에서 차갑고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고 민수는 그곳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일기장을 내려놓고 서둘러 집 밖으로 도망쳤다. 폐가를 탈출한 민수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해진 민수는 동작이 굼뜨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친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신나서 물었지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말자고 말했다. 아무도 그날의 민수의 얼굴을 보고서 장난스럽게 웃을 수는 없었다. 그 후로 민수는 폐가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공포는 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는 기이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되었다고 한다. 마치 그 집이 그를 잊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묘지나 산속에 오래된 폐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친구들끼리 모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철수, 영희, 민수, 그리고 지영은 더워서 잠이 오지 않자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시골길로 차를 몰다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장난기로 무장한 이들은 그 폐가를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폐가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으며 오래된 돌담과 나무 대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를 도로 옆에 세워두고 폐가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운 길이었지만 손전등의 힘겨운 빛에 의지해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소문으로 들었던 대로 아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곳곳이 허물어져가는 건물과 무너진 지붕, 그리고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 소리까지 모든 것이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겁을 내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을 때 오랜 세월의 덮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짙게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런 전기 장비도 없이 그들이 켠 랜턴 불빛만이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특별한 것을 찾고자 했으나 대부분은 버려진 생활도구와 부서진 가구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영이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지영은 바닥에 놓여있던 구멍에 발이 걸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영은 명백히 무언가를 본 듯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건너편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창문을 향해 손전등을 비춰보았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한 이들은 조금 더 살펴보다가 이내 철수의 제안을 따라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는 순간 갑작스런 바람과 함께 문이 닫히며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공간 속에 일순간 갇힌 셈이 되었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명백히 인간의 목소리인 그것은 점점 선명해졌고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당황하고 있는 사이 민수가 벽의 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그 뒤로는 비밀스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제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듯했고 낡아빠진 붉은색의 그림자는 희미하게나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도 그 순간 문은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들은 황급히 밖으로 달려 나왔고 자신의 차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 흐느끼는 소리는 그들을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자동차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급히 그 길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두가 침묵 속에서 각자의 두려움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소리와 폐가의 섬뜩한 그림은 이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폐가에 얽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경험은 이들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름휴가에서 겪은 일이다. 당시 우리는 국내에서 캠핑으로 유명한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때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캠핑장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보였다. 몇몇 사용자 리뷰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글을 발견했지만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획을 세웠다. 도착한 날은 하늘이 맑고 날씨도 화창했다. 우리는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저녁 모두가 모여 앉아 바비큐를 해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어둠이 깔리자 산속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고 우리도 모르게 소곤소곤거리는 분위기가 되었다. 캠프파이어가 거의 꺼져갈 때쯤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오래된 마을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 마을에는 예전부터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 특히 하늘과 땅의 경계가 얇아지는 밤이면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도 내심 마음속 한켠에선 불안감이 싹 텄다. 그날 밤 텐트 안에 누워있자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주변을 맴도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밖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한두 마디의 낭낭한 웃음소리였는데 점점 여러 명이 웃는 것처럼 소리가 커졌다. 나만 그런가 싶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산속은 여전히 고요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우리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결론짓고 원래 계획했던 등산을 위해 짐을 챙겼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한 친구가 산 아래쪽 숲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멀리서 보기엔 흔한 돌탑들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을 한 듯한 조형물들이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내려갔다. 조형물 근처에는 누군가 묵은 흔적이 있었고 그 주변엔 이제는 희미해진 하얀 천 조각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아무도 그 장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듯했다. 그 조형물들은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고 우리는 다시 서둘러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밤은 유독 무겁게 흘러갔다. 우리는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각자 어딘지 불안해하며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던지 한밤중 갑자기 텐트 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텐트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말이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텐트를 박차고 나왔지만 역시나 주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밤뿐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한밤중에 급하게 짐을 정리하고 차를 타고 캠핑장을 빠져나왔다.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 내내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차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 조형물에 대한 정보 역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그날 이후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 일이 있어서인지 그 마을은 내 기억 속에 언제나 으스스한 장소로 남아있다. 지금도 때때로 밤늦은 시간에 그때와 비슷한 바람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곳의 기억이 떠오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을 다시 찾아보지만 여전히 그 마을에 대한 이상한 일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침묵 속에 묻혀있다.